네, 전국에 있는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경찰학 개론 강의하고 있는 황준혁 쌤입니다. 충성! 자, 경찰학 개론을 우리 경찰 시험에 가장 적합하게 강의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황준혁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빨강이 문제, 심한 문제를 또 제7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의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 순경시험 난이도보다 난이도 정도에서 약간 더 높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약간 높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강의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학개론은 조정 점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죠. 그래서 경찰학개론 한 80점 정도 맞게 되면 형법, 형사법 95점 정도의 조정 점수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학개론을 85점 정도 맞게 되면 상당히 좋은 조정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영어하고 국사하고 경찰학 세 과목을 거의 필수 수준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가 좀 수준이 우리 학생들 점수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학 개론하고 국사를 거의 고득점 전략으로 해서 영어는 한 60점에서 65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학 개론 고득점 해야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전문 경찰관이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경에 입교하셔서 여러분들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황준혁 쌤이 여러분들 경찰 되는 꿈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준혁의 더 센 경찰학 개론, 합격한 준혁 쌤이 합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보도록 합니다. 1번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 그랬죠. 신고준지 범죄학,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의지 가지고 있다. 합리적 인간관, 비결정론적 인간관.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일상활동 이론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치료 및 갱생 이론, 이건 실중지 범죄학이죠. 범죄자 치료의 갱생이 범죄의 효과적 맞죠?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특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거 틀렸죠. 일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실중지 범죄학은 범죄자가 재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죠. 3번 브랜펜은 범죄 패턴 이론에서 범죄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맞습니다.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 현상에 대해서 거시적이 아니고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죄 발생 양상, 범죄 기회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범죄 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파출소장 계급에 있어서 정무관리 규칙과 구분해야 됩니다. 1번 지역경찰 관서를 하면은 지파를 말한다. 맞죠? 2번 지방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3번 지구대장은 경정경감으로 파출소장은 경정경감경위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운영에 관한 규칙은 파출소장은 경감경위로 하죠. 정원관리 규칙이 파출소장은 경정경감경위로 한다 그랬습니다. 4번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동그라미 지정,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동그라미 등 순찰팀장 임무고 지역경찰 관서의 시설 예상 장비 관리 등 관리팀 임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경찰 관서장의 임무 우리 두 문자로 홍시제대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찰팀장 임무는 현장 근무 대행 이렇게 암기한다 했어요. 현장에서 근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현장 지휘의 현장, 근무 교대시 근무, 일일 근무 지정의 근무, 그 다음에 지역경찰 관서장 부재시 업무 대행의 대행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이거는 관공서 주치소란죄죠.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여기에 틀렸죠. 주구가 분명하든 현행범 체포가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사건 특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주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주구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거예요. 2번 경범죄 처벌 3조에 따라 사람 벌할 때는 사정과 행판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 과료를 함께 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고. 3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맞죠?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 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자,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등을 헤아려 봤을 때 구류 처분함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렇죠? 자,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 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자, 상습적으로 한 자, 그 다음에 구류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범칙자가 아니죠.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은 1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그 다음에 과료로 처벌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과료로 처벌하는 거 4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2가지하고 이 4가지는 두 문제 암기하자 그랬어요. 2가지가 바로 좀 전에 나왔던 거, 관공서에서 주치소라. 그 다음에 거짓 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신고.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관공서 주치소라. 그 다음에 4개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방해 방, 그 다음에 허위 광고의 광, 그 다음에 암표 매매의 암표, 그 다음에 출판물 부당게재 출. 그래서 방광에서 암이 표출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방광에서 암이 표출됐다 이렇게 우리는 두 문자로 암기하자고 기본 이론 수업 시간, 심화 수업 시간 때 두 문자로 암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주 청포동 화양유동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총에는 권총, 기관권총 포함, 소총, 기관총, 구경 20mm 미만, 어획총, 사격총 등이 있다. 공기총, 석공, 사격장, 설치 허가. 요거는 서장님이 설치 허가하죠. 권총, 사격총, 엽총, 소지 허가권 서장이다. 자, 권총, 사격총, 요는 소지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면 되죠, 여러분들. 총에는 권소기, 어사라는 게 있고, 역가공, 마도상구장. 이걸 두 문자로 암기했던 내용이죠. 권총, 그다음 소기, 어사, 사격총 이런 것들은 지방청장님이 소지 허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근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동그라미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청포동 화양유 등의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조 허가 받을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소지 허가 받을 수 없는 자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자, 누구든지 유실 매몰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냐 청포동 화양유를 발견하여 습득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입니다.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하는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이 법은 쭉 보니까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출동해서 응급조치하라는 겁니다.
3번 피해 아동 또는 그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보호시설로부터 100m 내 접근 금지. 자, 피해 아동 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인도 등은 법상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자, 이때 임시조치라는 것은 아동 학대 행위자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피해 아동을 아동 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은 그 아동 학대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 자,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 밴드에다 자세히 절차를 쭉 적어놨죠. 여기서 이제 응급조치와 관련된 내용 간단히 보게 되면은 자, 아동학대 현장에 왔어요. 사법경찰 관리 등이 오면은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해야겠죠. 제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을 우리는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 학대 현장의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인도를 합니다. 인도. 자, 인도를 할 때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의사 존중. 자, 피해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지만,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긴급치료가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에 인도를 하라 그랬어요. 인도하라. 이 네 가지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때 격리, 보호시설의 인도, 의료기관의 인도의 응급조치는 72시간 동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4번 사경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직권 동그라미 피해 아동 그 법정들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 신청 동그라미에 따라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긴급 임시조치 몇 줄? 그럼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긴급한 임시 조치 한다는 겁니까? 그 아동 학대를 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00m 이내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 뭐 태거 등 격리시키는 겁니다. 태거 등 격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통신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 등 수단 방법을 통하여 접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긴급한 임시조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긴급 임시조치 내용을 우리 두 문자로 암기할 때 100m 내에 전격 100m 내에 접근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기통신의 전, 격리의 격, 100m 그래서 전격 100m 내에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은 3번입니다. 6번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 아동 등 및 가출 업무 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실종 아동 등이란 쭉 맞죠? 보호시설이란 쭉 보호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죠. 맞고 3번 경찰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 범죄를 일어난 경우 제외 조속한 발견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당하는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실종 아동 중에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맞고 경찰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에 대한 현장 탐문 및 수색 후에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후에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수비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 경과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를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15일에 1회죠. 자, 7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령 특례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주거 침입, 약취유임, 강도, 태거, 불응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가정 구성은 범위 쭉 맞죠? 동거하는이죠. 동거하는 친족관계 있는 자. 동거하였던 그럼 틀린 거죠. 자, 사법경찰 긴급한 임시조치 했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긴급 임시조치한 때로부터 긴급 임시조치한 때로부터 며칠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해야 되고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랬어요. 맞고 4번 피해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그 다음에 피해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등 직장 100m의 접근 금지. 긴급치료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인도, 임시조치 내용이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인도 나오죠. 인도는 이거는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그 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 내용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응급조치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임시조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이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도 두 가지 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친권, 후견인, 권한, 제한, 중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호시설 관련 상담시설 상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만 있다는 거. 그래서 아동학대와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 내용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8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일종 보통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8세 미만, 원동기 산치 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일종 대형 면허, 일종 특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 이거는 자동차, 이륜 자동차 제외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맞죠? 듣지 못하는 사람 일종 면허 중 대형 특수 면허에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일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특수 면허에 해당한다. 땡 틀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절대 못 따요. 그런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대형과 특수 면허만 못 딴다는 겁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어요. 교통상 이용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답은 3번. 9번.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면허 발급 제한기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죠. 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내 취소된 날도 2년입니다. 과속운전 중 사람을 사상 후 구호조치 또는 신고 없이 도주한 내 과속이네요. 4년입니다. 4년. 과속 대신에 여러분들 과로 그러면 5년이 되죠.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했네.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2회 이상의 공동 이용 운전면허 취소됐네요. 2년이죠. 2년. 그래서 답은 2회 이상 공동 이용 운전면허 취소 3년. 그래서 다시 가번은 2년. 그 다음에 나번은 4년. 다번은 5년. 라번은 3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0.03이죠. 틀렸습니다.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 이상 2천만 이하. 그래서 틀렸습니다. 음주 측정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이상 2천만 이하. 맞죠?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2회 위반했냐? 2회 위반 가장 센 걸로 처벌하죠. 그래서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빨강이 문제는 심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관련된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밴드에 있는 그런 도회식화된 표 있습니다.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기본서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요약서 그다음에 기출문제들 자주 풀어서 연원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